지난번에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진짜 간단하게만 보면은 네.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진짜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달러 인덱스가 이게 지난번에 왔을 때 캡처한 건데 네.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갱신할까 봐. 아. 네,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고점을 갱신을 하면은 달러 네. 인덱스가 지금 아래가 달러인가요? 네, 아래가 달러 있으니까 달러 네. 인덱스 고점 갱신을 하면 그러면 얘가 이제 아래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 마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반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지난주인가 그때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갱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갱신하지 않았어요. 내렸죠. 네. 펜이 지금 안 나오나요? 아, 네,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내렸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딱 비트코인도 저는 올라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여기서 고점 갱신했다면 저는 그 비트코인이 한 3만 달러까지 하락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무조건 그렇게 간다라기보다는 네.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저는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갱신했으면 오르는구나.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어쨌든 천만 다행이었고 아까 전에 이제 제 거 계좌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어떤 코인 제가 갖고 있는지 아시죠? 대충 알죠. 대충. 뭐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당연히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또 이제 그 뒤로는 이제 모르겠네요. 한번 일단 그 세 개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작년에 막 우리 한동안 파워레저 좀 이야기도 했었고. 네. 이제 없어요? 네, 당연히 없죠. 자, 한번 같이 보면은 네. 이게 제가 이제 작년 8월에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매매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딱 1,000만 원을 맞춰 가지고 시작한 계좌예요. 근데 이거를 얼마야? 딱 하니까 내 자산이 이만큼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총 자산이? 제 자산이 이건 선생님 아니고. 자산 1,000만 원 네, 아닙니다. 아니고. 네. 예, 그 딱 1,000만 원을 맞춰서 하기 쉬우시라고. 오. 근데 이게 어제자 캡처인데 이게 이제 1,400만 원이 됐거든요.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400만 원 플러스네요. 네, 40% 정도 올라간 거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지난주는 아니고, 지난번에 와가지고 제가 현금 비중이 40%가 넘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기억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3,000달러를 돌파를 하면 제가 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샀어요. 오. 사서 지금 현금 비중이 27%예요. 줄었네요. 네. 네. 그래서 한 13% 정도가 준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비중이 36%. 네. 이더리움이 15.6%예요. 그리고 리플보다 저는 지금 솔라나가 더 많은데 원래는 솔라나가 더 많은 게 아니고 솔라나가 그만큼 오른 거예요. 최근에 너무 올라서. 네. 그래서 보면 솔라나 수익률이 지금 100% 가까이 넘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계좌를 옮겨서 원래 이제 제가 중간에 한번 계좌를 옮겼어요. 비싼 계좌에서 업비트 계좌를 옮겼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약간 평단가를 그러니까 원래는 더 좋아요. 평단가가. 근데 이제 평단가 약간 손해 본 게 있는데 해서 이제 어쨌든 솔라나가 그만큼 많이 오르면서 리플을 좀 덜어낸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솔라나가 지금 한 11% 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리플이 4.8% 그다음에 에이다까지. 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 왜 안 보여주세요? 이거는 그 비밀인가요? 회원분들을 위한 종목. 네, 뭐 그런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굳이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굳이 안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서. 네.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비중이 지금 요 보시면은 지금 에이다가 이제 여기 보면은 2.5잖아요. 네. 그래서 요만큼 요 조금 빼고는 정말 다 정말 극수량 빼고 제가 다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금 비중을 한 20%까지 줄일 거예요. 그럼 더 매수를 더 계속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랑 이더만 매수했어요. 지금 솔라나, 리플, 에이다 아예 매수 안 한 거거든요. 기존 게 그냥 기존 게 그냥 있는 거고 비트랑 이더리움만 매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사는 게 좋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비트 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한 그대로 해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안 들으시거나 안 그러면 쟤는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그렇지 않고 진짜 앞뒤가 똑같다 우리 교수님은.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독 더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제 어제 캡처할 때는 지금 한 15%였는데 지금 보니까 한 30% 가까이로 수익률이 올랐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갑자기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어요. 네네 맞아요. 네. 사실 어떤 호재성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도 비트가 갈 때 못 갔던 부분을
오늘에서야 이제 조금 분출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왜 안 올라가지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했죠, 사실. 저는 언젠가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유 역시 여유로우세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요거 제 포트폴리오 보면서 뭘 네. 보셔야 되냐면 네. 이제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거가 포인트예요. 네, 당연하죠. 이거 제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코인별로의 비중 이렇게 담아라. 네. 그리고 이런 코인별로의 비중도 물론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합친 게 지금 한 50%가 넘어요. 그러네요. 15%랑 36%니까 합치면 50% 넘잖아요. 네. 그리고 코인으로만 합쳐도 한 70% 가까이 돼요. 비트에도 합친 게. 네, 해서 쟤는 저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제 포트이기를 정말 이 그림이 저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를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게 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지가 아마 네.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게 이제 스토리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스토리지가 네. 엄청나게 올랐는데 제가 이제 하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 어제자니까 오늘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스토리지가 작년 8월 18일자 날짜에 지금 왔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작년 요 똑같은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더 갔어요?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스토리지는 마이너스 70%를 찍고 200%가 오른 거고 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33%를 찍고 129% 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 굳이 스토리지를 투자해야 되니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어차피 비트 수익률이 더 좋은데. 네. 비트보다. 그러니까 비트는 덜 떨어지고 쭉 가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점을 잡을 수 있으면은 스토리지 사도 괜찮아요. 근데 요 그러네. 비트 저점일 때가 스토리지 저점도 아니에요. 그 뒤로 스토리지는 저점을 3번을 갱신했어요. 근데 비트 저점일 때도 이제 스토리지가 저점이 아닌데 그 3번이나 연속으로 갱신한 네. 저점을 내가 진짜 잘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스토리지 사셔도 괜찮은데 그러네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매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 본인의 실력을 좀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뼈 아프다. 왜냐하면 저도 저점 네. 못 잡아요. 저도 저점 못 잡아요. 저도 저점 못 잡아서 항상 그걸 대비하는 거. 내가 고점에 물릴 가능성. 그걸 항상 대비하고 딱 보니까 그럼 뭘 사야겠어라고 딱 했을 때 비트랑 이더 위주로 담아야겠다. 그래야지 내가 물렸어도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해서 작년 8월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 작년 8월 대비해가지고 어제 40% 오른 건데 네. 이게 에이다도 작년 8월 대비하면 마이너스예요. 중간에 이제 물 타셔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졌다가 네. 반등을 해봐야 네. 이제 작년 8월 가격 대비해서 에이다 가격이 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플러스로 돼 있죠. 저는 이건 제가 매매를 잘해서 온 거고. 오케이. 네. 제가 매매를 잘해서 플러스인 거고. 네. 왜냐면 이게 작년 8월에 들어간 건 아니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떨어졌을 때 분할로 사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네네네. 맞춘 거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 제외하고 나면은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작년 8월 대비해서 마이너스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요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가져가고 그다음에 어쨌든 분할로 사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적절할 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굳이 저 매매 엄청나게 자주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리고 분할로 매수하라고 말하는데 저도 분할로 매수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매매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이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래도 딱 저점 잡고 사야지 고점 잡고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무도 못합니다. 그럼 무릎에서 사서 어깨 정도에 파는 것도 코인 시장에서는 어렵다. 약간 배꼽에서 사서 약간 여기 쇄골뼈 정도에 파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에 사는 버릇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한 번에 사는 버릇을 버리고. 근데 분할 매수를 사라는 게 어쨌든 걸어놓으라는 거죠? 적립식으로 사라는 거예요. 그냥 시기를 정해서.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기교가 들어가긴 하죠. 네.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사고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거 없이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저 준비한 얘기부터 조금 더 계속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어쨌든 하면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결론은 거고. 비트코인. 네네. 근데 어쨌든 제가 반감기 전에 큰 하락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 언젠가 지금 이 분위기가 또 한풀 꺾이겠네요. 당연하죠. 아. 네. 그럼 비트코인이 30% 정도 하락을 한다라고 치면은 네. 분명히 3분의 1 토막 나는 코인이 있을 테고 저점을 갱신하는 코인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만 저점을 갱신하는 코인이 있을 거란 다시.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번에는 와가지고 비트코인 네. 사라 그랬는데 네.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냐면 3분의 1 토막 나면 네. 저점 잘 잡으면 네. 알트코인 사도 괜찮지 않을까? 당연하죠. 라는 생각을 벌어야 된다는 거야, 제 말은. 아, 저점만 잡으면 알트가 최고죠. 가정이 틀렸잖아요. 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가정이 틀렸잖아요. 아, 못하니까? 네. 근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네. 제가 조사를 해온 거예요. 뭐냐면 이게 딱 했는데 A에서 사가지고 네. D에서 판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B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전에 이제 고점이거든요. 네. B에서 사서 D에서 판다. 네. 그다음에 C에서 사서 D에서 판다라고 네.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쨌든 요 C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 조정을 받았을 때 요 C에서 뭘 사는 게 좋을까를 제가 그 조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요 C에서 사서 D에서 팔았다라고 했을 때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몇몇 개 알트코인들의 코인들? 수익률을 제가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좋아요. 재밌겠다. 네. 그리고 C에서 사면 좋지만 C에서 무조건 산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그렇죠? 그래서 B에서 사서 내가 고점에서 물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물리면 뭐에 물리는 게 나은지 오케이. 또 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A는 이제 비트코인 저점이니까 제가 이제 해온 거고 네. 해서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요 저점 대비해서는 500%가 올랐고 여기 요 고점 대비해서는 86%. 네. 그다음에 여기 코로나로 인한 저점 대비해서는 390%가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요 전 고점을 딱 뚫었을 때 요때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오케이. 거예요. 네. 요 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서 딱딱 한 겁니다. 네. 이더리움은 요 저점 비트코인 저점 대비해서는 600%, 요 111%, 560%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딱딱 말씀드릴게요. 뒤에 제가 표로 정리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전체적으로 좋네. 비트코인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조금씩 더 좋아요. 어. 수익률이. 그리고 리플이에요. 에이. 리플은 왜? 아, 너무 부진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해서. 리플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리플은 이거 이제 비트코인 저점 대비해서는 123%면 많이 저조한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 저점을 갱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큰 하락이 오면 저점을 갱신할 코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완전 저점 대비해서는 괜찮은데 근데 이게 야 리플 이때 소송 때문에 상승률이 그쵸. 저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송은 요때 일어났어요. 요때 요 하락 있죠? 요 하락. 아. 네. 그래서 소송이 나오기 전이에요. 네. 그 소송의 영향은 전혀 없다. 네. 네. 그리고 요 리플 다음으로 이제 볼게 도지. 도지. 도지가 그렇게 폭등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요 도지가 폭등한 타이밍을 제가 보니까 네. 요때인 거예요. 이후인가 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때가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을 돌파한 딱 시기인데 네네네. 그 비트코인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도지는 옆으로 횡보만 했어요. 심지어 요때 대비해서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나는 그래서 이 시절만 해도 뉴비였잖아. 뉴비. 네. 뉴비는 엄청 오래된 코인 뉴비는 아니고 시총 한 50위권이었어요. 밖에 있다가. 네. 해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하면 갈아타라는 이야기가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트만 오르는 경향이 좀 심하고 도지도 저도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따지고 보니까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이때부터 그냥 폭등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지는 비트로 갖고 있다가 비트가 전고점 돌파했을 때 도지로 갈아타는 게 제일 베스트였던 거죠. 네, 그리고 에이다. 네, 에이다는 좋네요. 괜찮아요. 에이다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네, 요거는 왜 갑자기 이 잡코인이 나오냐 싶으실 수 있는데 이때 누가 요청했어요. 누가 요청으로. 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저점을 갱신했다는 거. 원래 비트코인 여기가 저점인데 저점을 갱신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얘는 체인링크. 체인링크는 이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야 6000%. 진짜 미치겠다. 네. 그래서 체인링크는 이때 당시만 해도 아마 100위권 밖에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체인링크를 만약에 이때 발굴해서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약간 성공한 해안이 있다면 네. 이 방송을 저는 보실 필요 없어요. 전 진짜로 저 대신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네. 요 시총 100위권 밖에 아마 있었을 텐데 네네네. 이제 요걸 만약에 그게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큰 수익이었겠다. 네. 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네. 비트코인 캐시는 이때 당시만 해도 시총이 엄청 높았을 때였어요. 지금의 솔라나 이나 같은 애들이었어요. 맞아요.
18년도 때 고점 찍고 그 뒤로 고점 갱신을 못 하고 있는. 네,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동안 보여드렸던 건 지금 시총이 높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시총이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시총이 높은 애들이 꼭 다음 계속 잘 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역부 횡보만 했고 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7, 18년도에 간 애들은 이때 21년도 때 못 간 애들이고 또 21년도에 간 애들이 그럼 또 이제 이 다음 불당 때도 못 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왔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에서 사서 D에서 팔았을 때는 뭐가 좋은 건지 뭐 B에서 사서 B에서 팔았을 때, 네. C에서 사서 D에서 팔았을 때 네. 요거를 하는 건데 그럼 지금은 어디 위치에 있느냐를 좀 따져봤을 때 네. 저는 5만 정도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갈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5만까지 가서 만약 여기서 샀으면 이게 B라고 저는 보는 거고 고점에서 물린 거. 네. 네. 그다음에 한번 조정했을 때 이때 사면 이게 C인 거고 그리고 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요 타이밍이 D인 거고 네. 지금에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한번 보면 이제 A에서 사가지고 D에서 매도.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저점에서 사가지고 그 비트코인 하면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500%인데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애들은 노란색. 그 다음에 비트코인보다 안 좋으면 빨간색이고 비트코인 좋으면 녹색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체인 링크만 좋아요. 그러네. 네. 그럼 이더리움도 살짝 좋긴 한데 사실 비트코인이랑 큰 차이 나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저점일 때 살 수 있었다면 무조건 비트코인 사는 게 이득이죠.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B라면 고점일 때 난 물린다면 뭐에 물려야 될까를 봐야 되는데 보면은 B 정도만 되면은 사실 이제 노란색이 좀 눈에 많이 띄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요때 타이밍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도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녹색보다는 빨간색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운 나쁘면 비트코인 캐시나 요런 이오스처럼 반토막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보는 거예요. 만약 고점에 내가 물릴 거면. 근데 만약에 내가 저점을 잡을 수 있다면 조정 받았을 때 저점을 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수익률 좋은 코인들이 꽤 나요. 근데 요거만 봤을 때는 알트코인 사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보면은 이제 뭐 에이다나 뭐 안 그러면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수익률 대비 2배인데 비트코인 캐시나 이오스는 4분의 1밖에 못 오르거든요. 그쵸. 해서 손익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말고 다른 거를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수익을 내가 잘 골라가지고 우연하게 잘 골라가지고 딱 수익 보면 다른 비트코인 사는 것보다 2배 오르는 거고 근데 내가 잘못 고른다? 그럼 비트코인 오르는 거에 4분의 1 토막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사야 되는가?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내가 뭘 사야 되는가를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 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점을 잡을 그 자신도 없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내가 만약 저점 잘 잡을 수 있으면 알트코인 사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진짜 잘 잡을 수 있으면 그 하셔도 괜찮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거 아니니까 네, 해서 근데 저는 어떻게 하겠다? 저는 비트코인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이걸 보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비트코인 플러스 이더리움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제가 33,000 돌파했을 때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플러스 이더리움으로 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비트 이더는 그냥 진짜 불변의 진리일 것 같고 지금 이 차트를 저는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장 시기 때마다 그 사이클을 탔던 코인들이 말 그대로 다음 사이클 때 같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저희가 몇 번의 불장을 겪으면서 이제 조금 데이터적으로 확실시가 되고 있잖아요. 기존에 강하게 갔던 애들이 그 다음 장에 고점을 못 뚫는 경우들. 네, 그런 경우도 있다. 네. 근데 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계속 고점, 이더리움처럼 계속 고점 돌파하는 경우. 얘네들 말고 메이저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고점, 그러니까 지난 불장 때 21년도 때 여기에 이제 없는 애들이 뭐 폴카닷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폴리곤 매틱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이 21년도에 엄청 치고 올라갔다 또 훅 떨어졌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음 불장 때는 또 못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완전한 신규 코인 에토스라던가 문제가 많은 수이라던가 좀 이런 애들이 좀 변동성이 그래도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비트 이더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체인링크 말고도 이런 케이스들을 더 찾으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시총 10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 100위권 기준으로 네. 되는구나. 그 정도 되는 100개의 코인들 중에 요렇게 체인링크처럼 오른 거 진짜 몇 개 안 되는데 그걸 내가 골라낼 수 있다? 이걸 못 골라내면 반토막 혹은 비트코인 상승률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쵸. 저는 글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네. 저희 모두가 김연아, 장미란처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누구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매매에도 그런 특출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있죠, 이제 있죠. 그 왜 매매에는 그런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매매에도 저는 그런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고, 네. 그러니까 차트 별로 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막 맞아. 기가 막히게 저점에서 맞아, 저점 사서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없고, 우리는 1등급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뭘로 삼아야 되냐면 세금 내라고 할 때 세금 좀 덜 내고 싶은데라는 고민을 하는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세금 낼 고민을 하면 그건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어쨌든 돈을 벌었다라는 거니까. 절세에 대한 고민을 하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게 목표인 건데 그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목표로 할 거면 굳이 내가 이런 수고를 들여서 가능성도 낮은 그런 코인들을 굳이 골라가지고 이렇게 리스크를 질 필요가 있냐. 오케이. 비트 이더로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 물론 이제 근데 저 진짜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코인을 찾아내는 거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이런 코인을 발굴해냈어. 해가지고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 계신데 네. 그러면 전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존중해요. 네, 존중하는데 이미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코인. 맞아. 애써 들어가가지고 또 물리고 막 이럴 필요가 굳이 있냐. 그쵸.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별로 안 오른 것 같고 막 불장 때는 알트코인들만 오른 것 같아도 네. 결과적으로 길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덜 떨어지고 많이 가고 맞아. 알트코인들은 그냥 마이너스 70% 갔다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기간으로 놓고 보면 비트코인보다 수익률 낮고 이러면 굳이 막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굳이 있을 것이냐. 너무 뭐라 했나요? 아니요. 교정 정답 같아요. 그냥 딱 정말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정답.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이 네.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저 너무 제가- 제 얘기인가요? 제가 그 네. 거래소 분들이랑 미팅했을 때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네. 그 현물 거래소도 한번 물어봤고 그다음에 마진 거래소도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현물 거래소는 요 코인으로 수익 이제 이제 입금량보다 출금량이 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렇게 보면 되는구나. 그쵸.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때가 내 자산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쵸. 팔아야 내 돈이지. 네. 그래서 입금량보다 출금량이 많은 사람을 따져봤을 때 한 4%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얼마 없네. 네. 그리고 마진 거래소는 네.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저한테 네. 저한테 이제 막 엄청 메일 많이 와요. 아마 여기 채널 비즈니스 메일에도 아마 올 텐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로 이제 저 사무실 옆에가 이제 자기네 사무실이라고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작정 오겠다 그래서 딱 네. 왔는데 네. 해서 이제 자기네 이제 레퍼럴도 하고 거래소 홍보도 레퍼럴 해달라고 하려고? 하고 해서 이게 무작정 막무가내로 찾아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 회사 주소는 다 있으니까 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마진이 200배까지 됩니다. 에이. 네, 200배까지 돼서 원래 100배까지 하면은 돈 버는 사람이 한 1%밖에 안 되는데 200배까지 되면 돈 버는 사람이 0.1%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퍼즈님이 어쨌든 요렇게 이제 200배까지 되면 수수료도 그만큼이니까 맞아. 이제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냈죠. 네, 근데 어쨌든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목표를 뭘로 삼아야 되냐? 이 4% 안에 드는 것. 네. 그것만 해도 성공하는 네, 거잖아요. 그쵸. 네. 4%면. 네. 그래서 이제 그 4% 안에 들려면 내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비트를 적금식으로 사모하라. 가 정답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해서, 그니까, 저는 이제, 그니까, 항상 보면은, 네. 그냥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워렌 버핏은 왜 저렇게 뻔하게 매매할까? 왜 저렇게 뻔하게 매매하지? 워렌 버핏은?
네, 뭐 그런 투자에 기재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뻔하게 할까? 라는 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 맨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 그것부터 생각했거든요. 왜 쟤네는 더 매매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방법으로 한다고 할까? 왜 뭐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일까? 이런 것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냥 힌트만 드리는 거죠. 네. 아, 좋습니다. 어쨌든 일단 정답은 비트코인이니까 여러분들도 가슴에 비트코인 네 글자는 새기고 가는 걸로 하고요. 최근에 또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사실 퍼스님 오시기 전에 좀 알트코인 개별 종목들도 조금만 차트적인 관점에서 분석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긴 했었어요. 이 부분 혹시 가능할까요? 아, 근데 그 시간이 저희가 몇 분까지 할 수 있죠? 한 10분 정도? 시간이. 근데 제가 오늘 원래 그것도 준비했거든요. 좀 더 해주세요. 아니, 준비한 그게 거 더 해주세요. 뭐냐면, 네. 그, 차트를 네. 믿으세요? 그건 제가 옛날에도 제가 이 질문 드렸었거든요. 아니, 코인에서 차트 분석이 의미가 있냐. 근데 제가 그거를 네. 한번 나중에 제가 또 만약에 나오게 되면, 네. 이제 한번 뭐 하고, 왜냐면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려봤자 매도 자리밖에 말씀드릴 네? 게 없어요. 진짜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매수를 비트 말고 알트코인 매수하라고 한다? 예.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한번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면,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차트처럼 간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어쨌든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요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3인 행필 유아사. 이게 뭐냐면, 네. 세 사람이 가면은 네. 그 중에 내가 한 명? 본받을 사람이 한 명은 있다. 아,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아니요? 전 처음 들어요. 근데 한자를 보고 알았어요. 아, 그래요? 뜻을. 네. 그러니까 이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이제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니까, 세 명이 가면 한 명은 내가 배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요거는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빌런 보조개 법칙. 정글의 법칙은 아는데, 빌런 보존의 법칙은 모릅니다. 뭐냐면, 이거 네. 뭐냐면, 빌런 보조개 법칙 뭐냐면, 만약에 회사 생활을 딱 하는데, 네. 회사 생활 내에 할 때 빌런이 없으면 내가 빌런이야. 이거 알죠. 네. 빌런 보존의 법칙은 오케이. 알죠? 오케이, 알아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게 있어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해서 개미가 있는데 개미를 딱 놓고 보니까 80%는 놀고 20%만 일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일하는 개미만 모아놓고 또 봐도 그 중에 80% 놓고 20%만 일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네. 차트에서도 자, 이런 차트 모양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요렇게 저점이 깨졌을 때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가 많으면 네. 그게 이제 일정 비율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트 모양에 따라서 해서 저는 이게 사람들의 심리가 모인 것 같아요. 그쵸. 사람들의 심리가 모인 거고, 그래서 이 정도 많이 오버슈팅 됐으면은 누군가는 불안해서 팔 테고, 맞아요. 누군가는 막 못 사가지고 추경에서 들어갈 테고, 거고. 이런 게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가 모이면 네. 어쨌든 그 비율대로 간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거에 따르면은 사실 시장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차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빌런 보존의 법칙 맞지, 빌런 있지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그럴싸하다고 생각하면서 요 얘기는 또 안 믿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나보다 나은 사람 한 명 있다. 혹은 내가 뭐 본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차트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선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해서 저는 이게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가 모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우상향하겠죠. 근데 그 중에 거품이 꼈다가 꺼지고 이런 거는 어쨌든 전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종목을 고르는 거는 펀더멘탈 보고 고르고, 네. 매수랑 매도는 차트를 보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시장 참여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심리 지표니까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코인은 웬만한 코인들이 기존 주식들에 비해서 시장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그냥 차트를 가지고 노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데 의미가 없다. 또 이렇게. 그래서 생각할 수도 있죠.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차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차트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코인을 매매 안 하면 되죠. 애초에 네. 접근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차트가 잘 맞는 코인만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진짜 차트가 잘 맞아요.
그래요? 네. 오. 시장 참여자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리고 코인들 중에서 당연히 비트코인. 비트 이더. 네. 걔네들이 차트가 엄청 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궁금하실 테니까, 네. 제가 이제 준비를 해온 거는, 네. 어떤 코인 궁금하세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코인 딱 하나만 보죠. 그래요? 그럼 솔라나 보겠습니다. 네. 가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방송 없어요? 집 방송 아, 네네네. 자유롭게 하시고. 제가 행사 가야 돼가지고. 네, 제가 STO 행사를. 네. 그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얘 어디 여기가 저점이 이제 1. 네. 1 그러니까 얘가 이제 0이고 네. 잠깐만요. 이게 펜이 네. 잘 안 되나요? 아무튼 네. 여기가 0이고 여기를 이제 1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러니까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3, 4가 어딘지를 사실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건 저희가 고점이잖아요. 고점. 네. 고점인데 고점이 이제 361.8이랑 476.4% 사이에서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를 1파 고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1파 고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고점이 77달러, 99달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솔라나가 한 10만 원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오. 그러니까 물론 조정을 겪고 갈 수도 있겠지만 솔라나가 10만 원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얘도 어쨌든 뭐 96달러에서 124달러 사이니까 어쨌든 가격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네. 왜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스토리지나 이런 것도 한번 본다라고 치면은 누가 봐도 1, 2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서 2. 네, 여기서 이제 뭐 1, 2로 봐도 되고 네. 그럼 1, 2로 본다 그러면 더 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고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기서 작은 거를 이제 얘를 1, 2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얘를 1, 2로 보는 거예요. 예, 얘를 1, 2. 네. 네, 1, 2로 보고 이게 어쨌든 프랙탈 구조라서 네. 그럼 얘를 1, 2로 본다라고 치면은 네, 여기가 이제 파동의 끝. 1, 2, 3, 4, 5에서 여기가 파동의 끝.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새로운 파동이. 네, 1, 2. 네. 1, 2로 해가지고 쭉 올리면 네. 얘가 지금 어쨌든 지금 거의 끝났네. 네 끝난 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가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요렇게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닌데 요렇게 1, 2로도 볼 수 있지 않아? 라고 싶은 거죠. 프랙탈이니까 계속 커질 수 그러니까 있죠. 얘를 1, 2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상승 기대치가 더 높은 거예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 큰데. 그러면 그 차트를 보는 거에 따라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면은 분할 매도가 정답인 거죠. 그렇죠. 네. 분할 매도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었는데 뭐냐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일 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회사 다닐 때 일 잘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플랜 A가 아니고 플랜 B, C까지 항상 생각해요. 플랜 B, C까지. 해서 이거 내가 무조건 매출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A로 했는데 딱 초반에 조금만 보고 저 A처럼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바로 B, 바로 C 해서 어떻게든 목표 달성을 해내시는 분들이 에이스더라고요. 근데 일할 때는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투자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플랜 B, 플랜 C까지 생각해 놓고 그런 다음에 내가 손해를 최대한 안 보는 쪽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뭐라고 바로 했냐면 적용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은 그래도 이제 더 많이 좀 차트 좀 분석해드리고 싶었는데 해서 다음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제가 좀 준비를 해볼게요.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이제 하락한 직후에 와야겠네요. 매수해야 될 시점이. 네네네. 그쵸. 하락한 직후에 좀 와야겠네요. 네. 떨어질 때 또 연락을 그러면은 드려서 한번 또 모셔서 우리 진짜 매수의 관점.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일단 총알을 먼저 쏴야 되니까 매수의 시점이
이제 지금 오름세를 어느 정도 좀 반납할 때 저희가 퍼스님을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런 잡코인 말고 그러니까 어쨌든 큰 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음번 반감기까지 그냥 적립식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가요. 네, 네. 해서 조정 받든 안 받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든 안 그러면 여기서 계속. 떨어졌다 올라가든 어쨌든 요 기간 동안 정식으로 사면 평단가 굉장히 낮게 잡혀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딱 평단가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알트코인으로 갈아탈까를 고민하세요. 그런 다음에 비트가 정보 좀 넣으면 네. 그때 갈아타요. 오케이. 네, 그럼 되는 거예요.